여기까지 구했어요. 그죠? 일단 이까지 안 구하고는 못 푼다고요. 여기까지 구했죠. 그죠? 그런 후에 뭐를 구하는 겁니까? 여기서 재료비 완성분 환산량 단위 원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네. 720개. 44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지금 단위당 원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어보는 건 요거예요. 4,2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배분할 원가를 나눠주잖아요. 그죠? 요 금액을 A를 할게요. A를 나눠주면 요 금액이 얼마라는 거죠? 1,000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1,000원이다 이 말. 1,000원이란 말이고 이것도 4,420개를 하기 위해서 이걸 B라고 할게요. 요거는 단위당 1,2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문제는 A와 B 있죠. B가 재료비에 투입한 단계에 투입한 원가가 될 거고 B가 뭔가 단계에 투입한 원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물어보는 거는 단계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 합계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A와 B가 그죠? 합계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A는요? 이걸 곱하면 420만이 될 것이고요. B는 요거까지 이렇게 하면 5304 되겠습니다. 9395 이렇게 되겠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이하는 있잖아. 단계,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2단계의 얘기죠. 그죠? 완성분 환산량 구하고 단위당 원가 구하잖아요. 그죠? 단위당 원가 구할 때 투입하는 원가 있죠. 단계에 투입하는 원가 A, B를 그죠? 역으로 하라는 문제니까 그 프레임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은 이 정도 출제가 종합원가 계산 문제 중에서는 세무 이거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정도 난이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라면 만약에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해보세요 하면은 요거 있잖아요. 그죠? 기말에 요거 1,200원 곱하기 1,000원 하고 그죠? 이렇게 물량에 1,200개 하고 1,000원 이렇게 하고 그죠? 720개 곱하기 요 금액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요까지가 3단계잖아요. 그죠? 요런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는 세무 1급에서 나와요. 대부분 요 정도를 출제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여기까지 더 나간 문제니까 출연하는 문제니까 프레임을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원가에 대한 10번 문제 해봤습니다. 우리 보니까 소득세가 여전히 뭡니까? 사이즈이죠. 오늘 특히 하나 익혀야 될 게 있어요. 처음으로 나왔는 세무조정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 기출문제 중에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법인세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드릴게요. 자, 11번에 보면 이게 세금계산서 발급부분 면제가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부분과 면제하는 우리가 국외제공 용역은요. 이거는 우리가 발급부분과 면제되죠, 그죠? 국외제공 용역은 영세율이잖아요, 그죠? 영세율 기타에 있죠, 수출이에요. 이건 안 나오고. 그 다음 무인자동 판매기도 그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최종수 택시랄지 노점상 무인자동 판매기는 세금계산서에 끊어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간주를 안 끊는다 했으면 이거는 뭐냐면 이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끼리 뭡니까? 주고받는 국내 업체끼리 주고받는 거였나?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죠.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는 그죠? 세금계산서를 업체 사업자가 하는 웬만하면요 안 되는 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를 적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조금 보시고요. 12번에 보면 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고속철도 KTX 있네요, 그죠? 바로 보이고는 바로 보이고 환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환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환급 며칠 전에 했는 것 같은데, 그죠? 환급은 일반 환급은
우리가 환급 대상 기간 확정신 거, 그죠? 1로부터 30일 내 환급이죠. 며칠 전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했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서서히 뭡니까? 비싼 게 자꾸 나올 때 시점 되면 얼추 한 텀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 계속하면 거기에서 계속 돕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달에 말일이 아니고 뭡니까?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뭡니까? 그죠? 30일이다. 네, 그렇게 요거 아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14번 볼게요. 14번 같으면 여러분들 이자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열거된 이자의 가장 대표적인 건요. 예금의 이자죠. 그죠? 그냥 우리가 정권 사채를 할지 이런 이자. 이거 사채 발행하고 사채 투자하면 채권에 투자한 거 채권 정권의 이자가 사채 이자예요.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 이익이죠. 그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은 이거죠. 그죠? 굉장히 사이드 규정인데 이자가 아니고 연금의 운용 수익은 요거 기타 소득을 봅니다. 사이드 규정이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내가 있죠. 기본적으로 아는 거 빼놓고 나 모르는 걸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고요. 이 부분이 말이죠. 이 부분이 조금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없는데 요걸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사업소득은요, 세무조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 우리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죠? 금액이 되죠. 그럼 저 같은 사업소득자에서의 얘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저희는 복식부기 의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기장을 할 거단 말이죠. 그럼 기장은 기업회계 기준에 준용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당기순이익에 회계 기준에 따라 한 당기순이익 중에는 세법이 생각할 때는요, 수익이 아닌 것도 있을 거고 경비가 뭡니까?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사업소득 금액에서 뭡니까? 조정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소득 금액에서 더하는 가산 조정이 있고요. 가산하는 거. 차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한다, 그죠? 차감해서 그럼 여기에 요 금액에서 이제 사업소득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돼? 총수익 금액인데, 그죠?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사업소득 금액이 되잖아요, 제가 1,900만. 근데 이거를 도출할 때, 그죠? 여기에서 뭡니까? 세법이 생각할 때는, 그죠? 이 수익 금액이 아닌 것도 있고, 필요경비가, 그죠? 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 그 수익과 비용이 세법이 봤을 때 맞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가산하고요. 여기서 빼기 차감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별도로 뽑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산하고 차감할 건데 여기 보면 그럼 여기에서 총수익 금액에 뭡니까? 가산한 항목이 뭐냐면 총수익 금액에 그죠? 가산이라고 합니다. 산입, 총수익 금액 산입.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면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차감한 항목은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의 산입. 자, 이런 항목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쳐서 사업소득 금액이 결국은 실제로 조정 후에 뭡니까? 조정 후에 사업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뺀 나머지가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 가정하면
그래서 총수익금액 산입은 우리 법인세법상의 입금 산입하고 똑같은 거야. 입금 산입은 또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하여튼 여기 수익금액이 뭡니까? 대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뭡니까? 불산입이니까 여기 경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있을 거고,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는 수익을 보지 말라는 말이고, 필요경비를 산입하라는 거는 결국은 경비를 인정하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 후에 사업소득 금액을 공제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거죠. 100만 원, 그죠? 100만 원이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거죠. 불산입하면 900만 원? 그럼 이게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거는 800만 원이 되고 총수익 금액 불산입은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는 14가 되나요, 그죠? 그럼 요거는 다 하고 요거는 빼면요. 토탈 합하면 결국은 600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정답은 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 이거 좀 답답하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실까요? 자, 그거 말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조금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뭐 본 얘기를 좀 해야 그냥 살짝 중간을 건너뛰가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근데 출제가 뭐 처음 되다 보니까 그지 뭡니까? 여러분 낯설 건데 법인세를 익히는 분들은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법인세 구조를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소득금액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업소득금액으로만 구하려고 하면 우리 현재 구조에 보면 그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 내역 중에서 이렇게 구하라 그러거든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뭡니까? 필요경비를 빼서 이렇게 소득금액을 포착하라 하는데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기업이 뭐 여러 가지 거래 중에서 총수익 금액이라는 항목을 다 뽑아내고 필요경비라는 걸 다 측정해서 소득금액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지니까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이라는 이 면을 이용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텍스잖아요, 그죠? 소득세 간접적으로 이거를 측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간접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직접 구하면 좋은데요. 직접 구하려면 기장을 2번 해야 돼요. 기업 활동에 따른 상법상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세법이 생각하는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라는 항목을 구분해서 또 기록해서 소득금액을 뽑아내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봐요. 이거를 뽑아낼 때 직접 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니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아예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있지 않냐. 요거에 간접적으로 뭡니까? 요거를 도출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출발해서 뭡니까? 이걸 도출할 때 어떻게 도출하냐면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수익금액이라 하고 비용을 뭡니까? 세법에서는요. 필요경비라 해요. 그래서 우리 세법이 봤을 때 야, 수익 같은데 수익인데 여기 안 지배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 뭡니까? 총수익 금액을요. 총수익 금액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총수익 금액을 산입하고 혹시 수익 중에서 뭡니까? 수익 금액이 아닌데 불구하고 수익 잡은 게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요. 이자 특히 대표적인 거 이자 소득 같은 거. 사업소득의 이자 소득은 이자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기장할 때 이자 소득은요. 이자 수익을 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채권의 매매 차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자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는 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총수익 금액이 아닌 것은요, 차감해버려요. 총수익 금액을 우리 뭐 차감이라는 말, 불산입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요걸 기초해서 뭡니까? 총수익 금액에 지불여건 지불여건 뺄 건 빼가지고 간접적으로 뭡니까? 총수익 금액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비용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용도 요걸 빗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필요경비인데 회사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경비를 산입하고, 비용 중에서 만약에 벌금이랄지 과태료 같은 거는요, 우리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를 불산입할 거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요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이익에서 여기 사업소득을 도출할 때, 이 구조를 도출할 때 보면 결국은 이 조정액이 뭡니까? 더해지는 거와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여기 이익에서 더 내는 구조가 뭐냐면 바로 제가 파랗게 적은 거. 총수익 금액을 뭡니까? 총수익 금액을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이 두 가지 요소는 세금을 더 내는 가산에 대한 조정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 중에서 이제 뭐 차감되는 요소, 차감 조정은 여기에 있는 총수익 금액 불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해서 있죠. 여기에 요 세무조정을 집어서 이걸 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1,000만이잖아요. 그죠? 총수익 금액이 집어열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한다 이거죠. 맞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래요. 경비를 비운하니까 세금을 더 내놓을까 해서 플러스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산입하래요. 그러면 경비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하고, 우리가 총수익 금액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니까 수익으로 안 보니까 마이너스 하면 결국은 1,000만에서 시작해서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요거를 개인의 세무조정 이렇게 되는데요. 요 본질은 우리가 법인 세무조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뭐 이제까지 기출문제 보면 중에서 꽤 그죠? 논점이 뭐 처음으로 나와서 약간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시험 보죠. 첫 번째 문제는 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논점이 뭐냐면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죠? 매각거래니까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서실만 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소각인데, 소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요, 자본금부터 먼저 챙깁니다. 그죠? 자본금부터 먼저 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500 감하고 대가로 550 줬으니까 50만 원이 뭡니까? 주주한테, 그죠? 50만 원을 줬으니까 감자 차손이 되네. 그죠?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적게 주면요, 주주한테 반환하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감자 차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7일 보면 뭐 이게 자본분기점 별로 어렵지 않고, 얘는 논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별거 아닌데요. 이중거래처, 그죠? 을미하고 갑종이니까 뭐 외상값 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으로 회사 양도했으니까 이중거래처를 단다는 거, 일반문적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우연물산의 외상매출금이 보통이 회수되었죠. 그죠? 충당금 전가를 외과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이 좀, 그죠?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약간 뭡니까? 조금 논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잘 못하시는 분이 좀 있더란 말이죠. 이건 딴 게 아니고요. 정기예금이, 원금이 900만 원 있어요. 정기예금. 내가 있죠? 1년 내에, 그죠?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이 있다고요. 900이 있는데, 이자가 불어가지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자가 100만 원 불어가지고, 만기에 지금 상환 맞는 모형이다. 이렇게 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원금은요?
정기예금은 900이니까 900 이렇게 적고 이자 얼마 불었습니까? 이자 수익 100만 원 불었다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천징수 당한 거 아니에요 선납세금 그죠? 그래서 우리 현금은 보통 예금은 당사수표를 발행 보통 예금은 더 왔다 그죠? 그러면 선납세금은 15.4 하잖아요 그죠? 이자에 대해서 100만 원이니까 15만 4천 원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우리는 원금 900만 원 하고 뭡니까? 846? 맞나? 846 984만 6천 원 들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에 얘기해요 그죠? 선납세금 하고 연습 많이 했는데 제가 원천징수 한쪽은 예수금 당 한쪽은 선납세금 그죠? 몇 번 해보셨죠? 그거에 대한 두 개의 결합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니까요.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힌트 또 있네요. 자산 개정하라고. 자, 첫 번째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죠? 왜냐하면 선적일 기준으로 환율만 적용하면 되잖아요. 5만 불 전부 다. 그리고 그날 그죠? 3만 불 받았으니까 보증금 믿고 나머지만 뭔가 외상 매출금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얘는 공유고 우리 회사인데 최공유라는 사람한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물건 팔았다 이거고. 그럼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최공유, 판 사람이 최공유잖아요. 그죠? 도깨비죠. 그죠? 그죠? 도깨비라는 영화에 공유가 나와서 그렇나? 하여튼 도깨비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왜 도깨비를 안 끊었겠습니까? 보니까 사업기실은 7월 2일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은요 30일이니까 얘는 7월 13일이니까 중간에 사업자 등록